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흰둥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진심 어린 감정과 상식이 통할 거라 기대하셨나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가진 특징과 행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된 감정이나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과 상식의 교류가 불가능한데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는 공감하는 척을 하며 그럴듯 해 보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감정적인 연결, 그런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벽과 대화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로, 오롯이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네가 문제야. 여러 방식으로 트집질을 하며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스타트를 끊죠. 주변 사람은 무조건 본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를 상대하기가 피곤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세 번째로, 나르는 체면이 최우선인 인간들입니다. 가족은 들러리일 뿐이죠. 결혼 생활, 가족? 이건 다 자기 체면을 위해 유지하는 소품들일 뿐인데요. 배우자도, 아이도 내가 정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품 정도로만 여깁니다. 상간녀도 대체품 정도로 취급하죠. 나르는 책임감, 가정을 이끌겠다는 가장의 사명감,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볼까봐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척은 해야 할 겁니다. 네 번째, 모든 관계를 정치질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관계란 감정이 아닌 정치적 계산인데요. 이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득을 볼 수 있을까? 컴퓨터가 비인간적으로 계산을 끝나는 것처럼 이게 그들의 유일한 기준이죠. 결국 진심은 없고 머릿속엔 이해타산만 가득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기 만족을 충족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걸로 본인 자존감을 채웁니다. 특히 아내를 대상으로 가스라이팅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과하고 고개 숙일 때까지 온갖 수를 쓰죠. 예를 들어 생활비를 끊거나 돈을 지급하는 날을 미루며 경제적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반대로 돈을 많이 지급하면서 못 떠나가게 통제합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를 위해 참고 넘어가죠. 그러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잖아 라고 생각하며 이에 희열감을 느끼며 자존감 충족시킵니다. 내가 이런다고 너가 어쩔 건데? 네가 자식 버리고 떠날 거야? 그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너는 나를 못 떠나라고 생각하며 학대를 반복하게 됩니다. 치졸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방식이죠. 여섯 번째로, 교묘하게 사람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친정과 주변 사람들을 다 끊어내는 경우, 지역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가 생겨 나르가 불리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며 상대가 자신에게만 의지하게 만들죠. 사이비 교주 같은 마인드로 주변 인맥을 끊고 자신에게만 매달리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 상황무마를 위해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발밑으로 굴복시킬까라는 고민을 하루 종일 하는데요.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으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버립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래서 대화가 아예 불가능하고 상대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르와는 상식적이고 행복한 협의 이혼은 꿈도 꾸지 마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미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겉모습과 보여지는 이미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기 관리엔 돈을 팍팍 쓰지만 정작 가정에는 쥐꼬리만큼만 투자하려 하죠. 집에선 돈 없다 힘들다.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선 내가 나르에게 너무 심했나라며 자책하게 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기승전 돈. 돈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도 결국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았던 경험 때문인지 물질만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감정은 사치일 뿐이라는 1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열 번째, 충동과 쾌락에 충실한 짐승형 인간입니다. 폭력이나 음주, 외도나 성매매, 한 가지 중독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너를 만나고 나서 너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과연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유전적 기질적 문제와 뒤틀린 가정 환경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성욕구 해소를 위해 동물적 본능에만 충실합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성의 결핍으로 옆으로 다가와 찌찌부터 만지기 시작하죠. 동시에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나 밀쳐내나 간보기도 실시하는데요. 자기 욕구가 제일로 중요하니까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상대가 거절한다. 적나라하게 삐진 척을 하며 다른 식으로 보복이 이어질 겁니다. 아니면 밖에서 편하게 바람을 피고 다니던지요. 자신의 욕구가 우선일 뿐 당신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2번째, 원가정에 묶여 살아가는 마마보이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원가정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싫을 때가 있어도 정서적 뿌리가 없어서 왜곡되었지만 강한 것에 휘둘리지요. 항상 정서적으로 뒤틀려 있는 부모나 형제가 그들 뒤에 존재합니다. 13번째, 나르는 남 탓 전문가입니다. 자아성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정이라는 걸 모릅니다. 모든 건 항상 네가 문제야라고 남 탓만 하죠. 그러니 문제가 개선될 리가 없습니다. 14번째, 나르는 칭찬에 목말라 미치는 관심병자입니다. 나는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칭찬해줘. 그런데 자아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칭찬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니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죠. 15번째,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본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다 네 탓이야.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 같았다면 나는 어찌했을 거냐면.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냐면, 다른 여자들이 나를 얼마나 원하냐면, 얼마나 인기 있냐면, 아직도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 먹힌다니까라고 본인 이야기만 반복하죠. 16번째로 대화의 핑퐁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A를 말하면 B로 돌리고 B를 말하면 C로 돌립니다. 결국 논점을 흐려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잔머리를 굴려 상황을 자기 위주로 조종하려는 기술인데요. 이걸 처음 겪게 되면 당하는 상대는 환장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라고 생각되죠. 나르는 정상적인 상호 교류가 불가능하며 지시와 대답만 가능한 수직적이고 1차원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17번째로 숨 쉬듯 거짓말하며 들키면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그들의 일상입니다. 진심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죠.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기반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네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돌리면서 본인을 피해자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선수인데요. 심지어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을 만큼 뻔뻔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상대방은 나르가 보이는 말과 행동이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진되게 되죠. 18번째, 경제력을 키우려는 아내에겐 또 다른 횡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자립하려 한다. 이 여자가 날 배신하고 떠나갈라 그러나? 그런데 문제는 뭐래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벌어도 집에서 편하게 있는다고 비난할 건 분명할 테니까요. 아내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나르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경제적인 협박은 안 먹히겠네? 그럼 다른 카드는 뭐가 있을까? 경제활동을 하면 육아와 가사 분담이라도 도와줄까요? 절대 아니죠. 근데 네가 돈 벌어오는 거면 우리 집 생활비 반반 내야겠네? 현실적으로 가사와 육아, 일까지 다 하면서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면 더 비열한 방식으로 괴롭히려 들며 역시 저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19번째, 나르로부터 아이들도 학습하며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은 아빠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아들들은 상황 대처 방식을 그대로 흡수하죠.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구나.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 바람펴도 힘 있는 사람이 강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대물림되거나 아이들에게까지 이 독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나르와 거리를 두는 게 답입니다. 20번째, 나이를 먹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은 금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겠지. 이런 기대는 버리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갱생되지 않는 존재인데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 이런 기대조차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치가 쌓여 더 교활하고 집요해질 뿐이죠.
여기에 노화와 알코올 치매까지 온다면 기억 왜곡이 더 심해질 겁니다. 21번째, 참으면 참을수록 손해는 내 몫입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 감정과 생각을 희생하며 버틴다 해도 나르가 얻는 건 평생의 무임승차뿐입니다. 아이와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에는 피폐해지는 구조로 빠져드는데요. 나르는 누군가를 위해 절대 희생하지 않는 존재로 참는 쪽만 병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60에서 70대의 내담자의 스트레스성 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2번째, 밖에선 가정적인 코스프레를 매우 잘합니다. 집에서는 온갖 독한 말과 행동으로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밖에선 완전 딴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나는 가정적인 남편이자 훌륭한 아빠라는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족에게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죠. 23번째, 상간녀 앞에서는 아내에게 학대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상간녀를 만날 때는 철저히 아내 탓으로 모든 상황을 몰아가며 동정심을 사려고 합니다. 내가 힘든 건 다 아내 때문이야. 나를 무시해. 집에만 가면 숨이 막혀. 넌 내 유일한 위로야. 모성애를 자극해서 여자를 꼬시는 게 나르의 주특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유독한 나르와 정신적으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갱생되지 않는 폐기물 인간이기 때문인데요. 나와 아이를 위해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버티면,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나르는 더 기세등등해지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기도하며 희생을 자처하는 것. 제가 다 해본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세요. 경제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치유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응, 그래. 네 맘대로 해. 난 내 길 간다. 현명하게 나르를 포기하고 당신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계속 짓밟게 내버려두지 마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